돈으로 어린 남자 마음대로 주무르니 좋아요? 오빠는 아줌마랑 잘 때 좀 역겹대요. 돈 때문에 참는다나?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줌마 돈 말고 뭐 볼 거 있어요? 그게 다잖아요. 불쌍해요. 같은 여자로서. 돈으로 오빠 붙잡는 거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이혼하세요. 그리고 나이에 맞는 남자 만나시던가요. 오빠한테 그만 집착하고. 이 미친 소리를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내연녀에게 들어야 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게 싹수가 노래서 주제도 모르고 제 면전에서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참지 않았어요. 불륜의 대가가 어떤 건지 그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톡톡히 남겨줬습니다. 철면피 내연녀와 전 남편,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 중이에요. 유명 브랜드에서 제품 개발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사하고 제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했죠. 대기업들과 경쟁하기엔 작은 시작이었지만 뷰티 블로거나 유튜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급격한 성장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다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거고 제가 예상했던 정도의 결과를 보여준 거니까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퇴사하면서 내 돈으로 사업하는 거니 정말 잘해보자 생각했고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루의 대부분을 일만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고 돌아보니 어느새 저는 성공한 CEO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인터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회사를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었냐, 성공하는 브랜드의 비결은 뭐냐, 그런 얘기를 들으며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고 미친 듯이 일에 빠지는 건 건강을 버리는 것과 같더라고요. 나이도 적지 않으니 일을 조금만 무리하면 다음날 바로 기운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 커피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사업차 미팅을 하는데 어질한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휘청하는데 다들 막 괜찮냐고 그러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 거죠. 내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다행히도 큰 질병 같은 건 없었어요. 다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이것저것 평소 생활에 대해 물어보길래 특별히 운동을 따로 하진 않고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자주 굶기도 한다 그랬죠. 일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줄이고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정말 심각하셔서 저도 그제야 내 생활이 참 엉망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달린 덕분에 높은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스스로를 챙길 때가 된 거였죠. 그때 저는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다니던 피트니스에서 근무하는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병원에 갔다 온 후 저는 곧장 회사 근처 피트니스로 갔습니다.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요. 도구나 장비가 필요한 운동보다는 몸만 있으면 되는 걸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서 PT를 끊었죠. 그 후 열심히 피트니스를 다녔습니다. 뭐든 열정적으로 하는 편이라 사업에 쏟던 힘을 그때는 운동에 쏟은 거죠. 운동도 막상 해보니 재밌고 좋더라고요. 깡마르고 배만 나온 체형이었는데 조금씩 근육도 붙고 체력도 좋아진 것 같아서 더 몰입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디 프로필 준비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기왕 하는 거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간 PT를 받으며 저는 제 PT 담당 트레이너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식단도 관리해주고 바디 프로필 찍는다니까 여러모로 신경도 써줬죠. 트레이너와 회원 간의 관계다 보니 사적으로 친한 건 아니었어요. 몸도 좋고 외모도 잘생겼지만 나이 차이가 꽤 있다 보니 다른 감정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레이너를 편하게 대했고 그 사람도 저를 편한 누나 정도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따로 볼 수 있냐는 연락을 하는 거예요. 식단이나 PT 스케줄에 대한 연락이 아니라 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깊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신경 써준 게 고마워서 언젠가 밥 한 끼 사줘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주말에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자기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엔 얼떨떨했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건가 싶었죠. 왜냐하면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SNS도 서로 팔로우 하는데 그 친구 계정에 들어가 보면 어리고 예쁜 애들이 그 친구 보고 너무 좋다고 만나보고 싶네 어쩌네 하는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어리고 예쁜 애들과 어울리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술집에서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했습니다. 호감이긴 하지만 막상 사귄다고 하니 부담스럽더라고요. 회원과 트레이너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날 저는 집으로 가면서 피트니스를 바꿔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하는데 좀 껄끄럽잖아요. 그런데 문자로 그러더라고요. 오늘 고백한 걸로 부담 갖지 말라고요. 그냥 트레이너와 회원으로 잘 지내보자고 했고 바디 프로필도 꼭 잘 찍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고 계속 다녔어요. 트레이너로서는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굳이 피트니스를 옮기고 싶진 않았거든요. 다행히 그 후로 그날 고백에 대해서는 서로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괜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거절해놓고 말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그 친구 사이는 별일 없이 지나갔고 저는 몇 개월을 힘들게 준비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촬영 업체도 소개해주고 찍는 당일에도 스튜디오에 같이 와서 제 포즈며 몸 상태를 봐주더라고요. 그렇게 촬영을 마쳤고 저는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보고 진짜 수고 많았다며 쉽지 않았을 텐데 멋지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후에 보정 끝낸 사진을 받아보는데 그 친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나자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그렇게 만나서 서로 바프 얘기도 하고 일 얘기도 하다가 연애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그날은 술김에 저도 모르게 아직 나에게 마음이 있냐고 물었고 그 친구는 여전히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만나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날로 그 친구와 저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친은 참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생긴 건 차갑고 남자다운 인상이지만 제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고 귀여운 강아지였죠. 그렇게 잘 만나오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이트를 하면서 저녁을 먹다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생각보다 남친 반응이 차분하더라고요. 나와 결혼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가 싶어 조금 속상해지려는데 남친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 사실 이혼했어. 네, 남친이 실은 이혼남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사귀는 동안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혼이라니?
그럼 결혼을 했었다는 말이야? 3년 전에 1년 반 정도 살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계속 하려고 했는데 말하면 자기가 나랑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서. 근데 자기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남친은 대역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헤어지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며 모든 결정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기분이 좋진 않았죠. 사귀는 동안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 어찌 보면 저를 계속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그게 무슨 큰 흠이 되나 싶더라고요. 유부남이라 고백한 것도 아니고 이혼했다는 건데 결혼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또 그 일로 남친과 헤어지기엔 제가 남친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았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준 게 고맙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친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친도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이혼에 대해 조금 더 물어봤는데 전 부인의 씀씀이가 너무 해펐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의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너다 보니 여자 회원들과 얘기도 나누고 톡도 주고받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의심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자주 싸웠고 1년 조금 넘기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확실히 누나다 보니 어른스럽고 사업하는 사람이라 자기 일도 잘 이해해줘서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거기다 대고 나도 네 SNS에 댓글 다는 어린 여자애들 신경 쓰인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군요. 아무튼 남친의 이혼 고백은 제가 이해해주는 걸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후 남친과 저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같이 살면서 남편은 외조를 정말 잘해줬거든요.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긴 했지만 아침상은 꼭 챙겨줬어요. 밥 먹고 출근하라고요. 그리고 일 마치고 오면 같이 운동하고 또 스포츠 마사지 같은 것도 곧잘 해줬어요. 제가 이런 걸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면 다들 어린 남편 둬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죠. 나이에 비해 늦은 결혼이었지만 이 남자랑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 결혼 생활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말고 자기 PT샵을 차리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모아둔 게 있긴 하지만 PT샵 차릴 공간이며 기구 등 준비하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든다고 했죠. 저는 찬성이었어요. 제가 충분히 도와줄 능력도 되고 또 트레이너 남편보다 자기 사업하는 사장님 남편이 더 좋다는 허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다만 저에게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은 자리도 알아보고 여러모로 잘 준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응원했어요.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남편 역시 자기 PT샵을 차려서 성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은 PT샵 준비로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저에게 점점 소홀해지더라고요. 사업 준비를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솔직히 저에게 관심이 떨어지는 모습이 섭섭하긴 했습니다. 술자리로 인해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고 주말에도 바빴어요. 제가 뭘 좀 도와줄 게 없냐고 하니 본인이 잘 알아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금만 잘 준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는 알겠다며 그저 믿고 응원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이 아쉬웠나 봐요. 그맘때 저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SNS에 자주 방문해 게시물들을 살폈습니다. 그전엔 운동 사진밖에 없어서 딱히 자주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 제가 사준 외제차 사진에 사업차 누굴 만났다느니 하는 사업 얘기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예전엔 성실한 느낌이 강했는데 최근 게시물들은 허세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도 사업 얘기밖에 없던 제 계정에 남친과 여행 갔다 온 사진이나 함께 저녁 먹는 사진 같은 걸 올리기도 했으니 결혼해서 바뀐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남편 계정에서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딱 그 댓글을 본 거예요. 남편이 사업차 지인과 어딜 갔다 온 셀카였는데 어떤 여자가 적은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람 별로 없어서 좋았어. 수많은 댓글 중에 그 댓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죠.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댓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른 그 댓글 아이디를 눌러 그 여자 계정에 들어가 봤죠. 운동을 하는 여자인 듯 했습니다. 게시물이 온통 노출이 많은 사진에 남자친구도 있는지 남자 얼굴이 나오진 않았지만 함께 찍은 사진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다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여자 남친이 그 여자 어깨를 감싸고 다정하게 누워있는데 하필 그 남자 팔에 있는 문신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익숙하다 했는데 순간 번뜩한 거죠. 그 문신이 제 남편 팔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요. 독특한 기하학적인 무늬라 우연히 같은 문신을 한 건 절대 아닌 것 같았죠.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얼른 날짜를 살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올린 게 1개월도 안 된 겁니다. 게시물에는 분명 그날 찍은 사진을 바로 업로드한 걸로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 게시물도 확인했어요. 같은 날짜에 남편도 사업차 누굴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누굴 만난 건지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 여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자 계정으로 들어가 샅샅이 사진들을 전부 살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건 그 여자가 남편이 일하는 피트니스의 PT 회원이라는 거예요. 몇 개월 전 PT를 받기 시작했다는 게시물 이후로 남친이라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종종 올리는데 주로 본인 위주의 사진이라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딱 그 침대 사진에서만 남자 팔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사진을 놓고 비교해봐도 그 문신은 남편의 문신이 맞더라고요. 그때 확신하게 됐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사업 준비가 아니라 이 여자랑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바람이라니. 제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사랑하니 어쩌니 하더니만 뒤에서는 그년이랑 별짓을 다 하고 다닌 거였습니다. 뒷골이 빳빳해질 정도로 분노가 차올라 저는 그 자리에서 폰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죠. 그렇게 해도 화가 풀리기는커녕 속이 타들어가고 진짜 눈앞이 핑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곧장 이 얘기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혼자 집안을 돌아다니다 보니 화는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은 일단 남편이 오기 전 자는 척을 했습니다. 일단 확실하지 않으니 정확한 증거를 잡자. 일단 남편과 마주하는 걸 피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늦은 시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곧바로 제 옆에 뻗어 잠이 들더군요. 남편이 확실히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폰을 챙겨 거실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폰에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잠금이란 게 별거 아닌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것마저 수상하더군요. 뭘 감추고 있길래 잠금을 걸어놨을까 싶었죠.
그리고 한동안 저는 일 핑계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마주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사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도 했습니다. 숨기고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아는 지인에게 물어 뒷조사 업체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의뢰했죠. 조사를 맡기고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말랐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길 바라다가도 또 한편으론 아무 일 없길 바라기도 했어요. 모든 게 그저 제 착각이길 바랐죠.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증거가 나오면 이혼을 해야 하나, 이혼을 하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려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회사를 나가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맘때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도통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딴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가 회사 일을 하고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도 남편은 사업 핑계대고 자신에게 레슨 받았던 여자랑 뒹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제 속이 타들어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저에게 사업 자금은 어떻게 돼가느냐 천진난만하게 묻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표정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뻔뻔함이 가증스럽고 징그럽고 멱살을 잡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소리치고 싶은 걸 간신히 억눌렀죠. 그래서 남편이 그런 말을 꺼낼 때마다 저는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피하니 제가 뭔가 삐졌다고 생각한 건지 어쩔 땐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땐 꽃을 사오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이었으면 껌뻑 넘어가 다 괜찮다고 했겠지만 그 사진을 본 이후로는 그런 게 전부 다 꼴보기 싫었죠. 그리고 몇 주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증거가 있구나. 그렇다는 건 남편의 바람이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만나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치는지. 이혼해야 하나? 도대체 무슨 증거일까? 그 여자일까? 언제부터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 도착한 저는 업체 사람으로부터 증거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내연녀는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SNS에 그 여자와 만나서 술집에서 스킨십하고 모텔에 둘이 함께 들어가는 사진이 떡하니 찍혀 있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맞는지 한참이나 사진을 코앞에 가져다 대고 확인했는데 전문 업체다 보니 확실히 남편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었어요. 비용을 지불하고 저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차에 올라탔는데 도무지 운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슨 감정이라고 해야 할지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데 또 막막하고 앞으로 남편과 마주보고 이 일에 대해 소리치고 싸워야 할 것도 피곤하고 하지만 이제 증거도 확실하니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남편은 일찍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한 손에는 꽃까지 사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사업 비용 문제를 자꾸 미루자 선물이라도 갖다 바치면서 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게 되겠나요? 제가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요. 저는 증거 사진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네가 바람 피고 있는 사진. 남편은 사진을 주어 하나하나 살피더니 곧 표정이 심각하게 굳더라고요. 여보, 이게... 변명 같은 거 듣기 싫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신혼 아니야?
고작 1년 됐어, 우리. 근데 딴 년이랑 바람이 나?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무슨 오해? 이렇게 버젓이 사진에 다 찍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오해?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이딴 더러운 짓거리가 다 찍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다 내 오해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제가 노발대발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요.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회원인데 피트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 만났어. 그러다 술도 좀 마셨고 다 실수였어. 진짜 실수야. 사진 보고 그런 말이 나오니? 실수로 허리 끌어안고 키스하고 실수로 모텔 걸어가고 그래? 다 술 때문에. 술 취해서 그런 거면 내가 용서해줘야 돼? 그년이랑 웃는 얼굴로 술 처마신 게 이렇게 다 찍혀 있는데 실수? 이딴 게 실수야? 가짜는 변명을 해대는 남편 놈을 보는데 눈이 뒤집혀서 손에 잡히는 물건은 다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맞고 서 있다가 지도 아픈지 이리저리 피하는데 그거 보니까 또 열받아서 그냥 달려가 머리채 잡고 악을 썼죠. 나가서 그년이랑 살아. 뭐하러 나랑 살아. 혹시 돈 때문이니? 그놈의 PT샵 차리고 싶어서 돈 보고 나랑 결혼한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자기야. 어? 용서 같은 소리 안 해. 너 같은 쓰레기랑은 안 살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가 남편 짐을 전부 캐리어에 우겨넣고 남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 짐 가지고 당장 꺼지라고요. 남편은 절대 못 나간다고 무릎 꿇고 차라리 화 풀릴 때까지 자기를 때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꼴도 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 옷을 잡고 문 쪽으로 끌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그런지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해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흥분한 저는 남편이 바람 폈고 여기는 내 집이라 남편이 집을 나가야 된다고 막 얘기했는데 경찰분들은 밤늦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이니 대화로 잘 풀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경찰이 돌아가고 저도 좀 진정이 돼서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종일관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었어요.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돈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건 절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면 자기가 천벌을 받는다면서 진짜 실수였고 2번 다시는 그 여자랑 보는 일 없게 하겠다고 빌었습니다. 다니던 피트니스도 옮기겠다고 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처도 지워서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풀릴 일은 아니었죠. 저는 다 진절머리 난다며 남편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악을 썼더니 진이 다 빠져서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거실에서 잔 남편 놈이 또 저를 붙잡고 한참이나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도 다음 날이 되니 막 화가 나기보다는 대화로 이혼에 대해 얘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앉아서 몇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했고 남편 놈은 그걸 고개 숙인 채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또 사죄하더라고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풀린 건 아니지만 이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나 싶긴 했습니다. 네, 이혼할 일이긴 하죠. 근데 제가 그땐 남편을 참 좋아하긴 했나 봅니다. 눈앞에서 빌고 또 비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또 그러면 그땐 제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이대로 끝내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죠. 이혼에 대해서요. 솔직히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이었는데 실상은 남편이 바람이나 이혼녀가 됐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겁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남편에게 딱 이번 한 번만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 도와주는 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고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으니 그 내연녀에게 상간소송도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다 알겠다면서 자기를 다시 받아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진짜 잘하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다시는 한눈 파는 일 절대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 인간과 살게 되었어요. 근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사건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용서하겠다 했지만 한번 깨져버린 믿음은 어떤 걸로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상처가 벌어지고 의심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연녀에게 상간소송을 건 후로 한 번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랑 한번 보자고요. 그 문자를 보는데 당연히 저는 만나서 상간소송 취하해달라는 얘기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식이 있고 본인도 사람이면 잘못했다고 빌고 소송 좀 제발 취하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걸 저도 기대했던 거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갔는데 내연녀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카페에서 마주치는데 아쉬운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자리에 가서 앉으니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왜 이혼 안 하세요? 뭐? 오빠가 내 계정 차단하고 연락도 씻고 그러는 거 보면 그쪽도 오빠랑 내 사이 다 안 것 같은데 왜 이혼 안 하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거 진짜 미친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불렀니? 내가 이혼하면 네가 황주성 와이프라도 하려고 그랬어? 네, 저 진짜 오빠 사랑하거든요. 사랑? 네, 그래서 일부러 아줌마 보라고 댓글에 티내고 그런 건데 보셨어요?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상간소장은 받고 그런 소리 하니? 네, 근데 그게 뭐요? 뭐? 상간소송 그게 뭐요? 그냥 아줌마한테 위자료 몇 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돈 줄게요. 아줌마가 이혼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랑 끝내요. 우리 진짜 많이 졌어요. 서로 사랑한다니까. 거기까지 듣고 저는 몸을 날려 그녀 머리통을 갈겼습니다. 도저히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터진 입이라고 멋대로 나불거리는데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았죠. 이게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사랑 같은 소리 안 해. 황주성은 나한테 너랑 만난 거 실수라던데 술 먹고 실수한 거래.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네 연락처 계정 다 지우더라. 알겠어? 너는 딱 그 정도야. 천박한 줄도 모르고 가정 있는 남자한테 헐벗고 들이댄 주제에 사랑 타령하고 있네. 그런데 제 말에 그년이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어서 상대를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근데 그년이 그러는 겁니다. 아줌마, 그 말을 믿어요? 나한테는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줌마 징그럽대. 그 나이 처먹고 어린 남자 밝히는데 비 맞춰주기 힘들대. 돈 때문에 참는 거라던데? PT샵 차려주고 자리만 잡으면 탈출할 거라고. 더러워도 봉사한다 생각하고 참는 거래요, 아줌마. 그냥 아줌마 돈줄이야. 돈 말고는 볼 거 없는 나이 많은 아줌마라고. 같은 여자로서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바람까지 폈는데 그게 용서가 돼? 그렇게 어린 남자가 좋아요? 그 입 안 닥쳐? 이제 오빠 속마음 알았으면 집에 가서 이혼하자고 해요. 그리고 아줌마 돈 많으니까 다른 어린애 만나세요. 아니면 아줌마 나이에 맞는 남자를 만나던가. 어린 남자 그만 밝히고. 거기까지 듣고 참지 못한 저는 또 손이 올라갔죠. 근데 그년이 고개를 치켜들고 경찰서 가고 싶냐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냐 경찰서 가자 싶은 생각으로 이판사판 달려들어 머리채 잡고 죽일 듯이 쥐어뜯었습니다. 소란이 일어나자 카페 사장이 와서 말리더라고요. 저한테 머리채를 잡혀서 막 악을 지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혼 절대 안 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 네가 그딴 개소리 짓거려봤자 황주성 와이프는 나야. 넌 그냥 상간소송이나 당하는 내연녀고. 연락처 차단까지 당한 주제에 어딜 나대 나대기를. 한 번만 더 이딴 걸로 연락하면 상간소송 아니고 그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소리치고 저는 카페를 달려나갔습니다. 손에는 그녀 머리카락이 한가득 걸려 있었는데 그렇게 잡돌이를 했지만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너무 서럽고 비참하더군요. 이미 용서했으니 참고 참았는데 그날 터져버린 거죠. 내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울면서 사과했는데 진짜 속마음은 그런 거였나 싶더라고요. 역시 내 돈 때문에 결혼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제정신으로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내 같이 술 마시며 실컷 울었어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전부 다 가짜였구나. 내 돈을 얻어내기 위한 연극이었구나.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고작 이런 취급 당하려고 그동안 악착같이 일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 놈은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저를 기다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술을 이렇게까지 마셨냐며 걱정하는데 그 인간 손이 몸에 닿는 것조차 끔찍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밀치고 곧장 방에 들어갔습니다.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고는 밤새 울었어요. 베개가 다 젖도록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연녀 만난 일을 남편놈에게 전부 말해줬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남편놈은 펄쩍 뛰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요. 그 여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면서 집착이 너무 심해서 무서웠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이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남편은 아니라고 하니 더 할 말은 없더군요. 다만 머릿속에 그 여자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여자와 남편이 침대에 다정하게 누워서 제 험담을 하는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남편이 의심스러워졌죠. 바람이 걸린 이후 남편의 행동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는데 그냥 하는 말이나 행동 전부 거짓말 같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돌아서서 저를 속이고 딴짓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또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혹시 나 몰래 그년이랑 계속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봐 달라고요. 그리고 몇 주 저는 또다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남편 놈은 여전히 뒤로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몰래 폰을 뒤져본 적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폰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그년이랑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바람을 피워야 하나 싶어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씩이나 사람을 기만한 남편놈과는 조금도 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저는 당장 남편이 새로 들어간 피트니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놈은 한참 레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곧장 달려가서 남편놈 뺨을 때렸습니다. 난데없이 맞은 남편놈은 어안이 벙벙해서 저를 쳐다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저희를 놀라서 바라봤죠. 자기야, 갑자기 뭐야? 왜 이래?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내 앞에서 연락처 지우고 차단하고 쇼를 하더니 뒤에서는 또 만나고 다녔어. 게다가 그 여자까지. 뭐야? 또 내 뒷조사했어? 그래, 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진짜 가지가지 하더라. 내가 우스워?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더니 그거 다 쇼였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황주성. 너 같은 인간을 믿고 바람핀 거 용서해준 내가 등신이야. 일단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 다른 사람도 있잖아. 왜? 부끄럽니? 바람 펴서 와이프 2번이나 속여먹은 게 부끄러워.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나가자니까. 나가서 따로 얘기해. 됐어. 나 너랑 더 할 얘기 없어. 하는 말마다 거짓말. 더 이상 네 거짓말 듣기 싫어.
너랑 완전히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너랑 그년한테 상간소송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니까 각오해. 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놈 짐을 모두 챙겨 문 밖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꿨죠. 몇 시간 뒤에 그 인간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얘기 없으니 짐 챙겨서 꺼지라고 했죠. 그래도 1시간 동안 안 가고 빌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경찰 부를 거라고 인터폰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돼서야 물러서더군요. 정말 이혼녀 딱지만은 피하고 싶었는데 또다시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사진을 보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용서하고 참아보려고 해도 남편이란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그따위로 사는데 어쩌겠나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뭔가 오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인가요? 사람을 얼마나 아래로 봤으면 그러나 싶어 진짜 병원비를 물어주고서라도 사람 쉽게 혼쭐을 내줘야 하나 고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제가 수고할 필요도 없이 바람핀 그 년놈들 모두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더라고요. 남편을 내쫓고 며칠 뒤 또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이없게 어떤 내용의 문자가 왔냐면 남편놈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남편놈의 행방을 묻는 겁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 무시를 했더니 이 정신 나간 년이 저희 회사에 찾아온 겁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저에게 와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길래 나가봤더니 그년인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어 회사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죠. 그렇게 근처 카페로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친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러니까 왜 내 문자 씹어요? 오빠가 지금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아는 거 있냐고 물었잖아요.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알려줘야 되니? 내가 황주성 그 인간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새끼가 너한테 이혼한다는 얘기 안 했나 봐? 이혼해요? 드디어? 잘 생각하셨네요. 그러게 진작에 내 말 들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오빠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랑 이혼한다고 하니까 너 같은 건 생각이 안 나나 보지. 뭐래? 그럼 집에도 없다는 거죠? 없어. 그딴 놈이랑 안 살아. 너 나 많이 만나. 그 여자는 끝까지 저보고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고 궁시렁거리는데 저는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자리를 떴죠. 근데 카페를 막 나가려던 차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연녀에게 돌아가서 말했어요. 너 황주성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니? 알아요? 그래, 알아. 지금 그 새끼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아. 근데 왜 계속 말 안 했어요? 알려주기 싫어서.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알려줄게. 아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그 인간 지금 있는 곳에 데려다 줄게. 그리고 저는 그 내연녀를 잡아 끌어 차에 태웠습니다. 뭐하는 짓이냐며 저를 흘겨보다가 결국 안전벨트 매고 같이 가더라고요.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카페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 따라오라고 하니 군말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 건물 안 어느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거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죠. 뒷조사를 맡긴 업체로부터 받은 정보에 그 집 주소도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으니 옆에서 이 집이 맞냐고 쫑알거리는데 속으로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없나 싶어서 문을 막 두드렸죠.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오라고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내연녀는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더라고요. 저도 그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그 집에서 지낸다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그때 때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그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황주성 그 인간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였죠.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저랑 내연녀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황주성은 놀라서 얼어붙고 그년도 황주성이 모르는 여자랑 같이 있으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 복도에서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눈알만 굴렸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여자 누군지 아니? 황주성 전처야. 황주성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남이었거든. 뭐라고요? 내가 저 인간 한번 용서했는데 다시 이혼 결심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너랑 만난 것도 만난 건데 아니 글쎄 저 새끼가 지 전처하고도 만나는 거야. 너랑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지 전처하고도 바람피고 있었던 거라고. 네, 제가 두 번째로 뒷조사를 맡겼을 때 받은 사진에는 내연녀와 함께 있는 사진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전처였던 여자랑 같이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장면도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을까 생각했죠. 바람핀 것도 모자라 전처랑 뒤에서 애까지 만들고 이게 어디 사람 새끼인가요? 그래서 이혼 결심을 한 겁니다. 아무리 이혼이 싫어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근데 내연녀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이혼하면 황주성이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럴 리가요. 임신한 전처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제 예상대로 내연녀는 눈이 동그래져 황주성 보고 이 여자 누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전처라는 여자도 기막혀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몰랐겠죠. 뭐야, 이 여자는 뭔데? 아니, 그게... 오빠, 이 여자 뭐야? 혹시 지금 이 집에서 이 여자랑 사는 거야? 저기 있잖아. 다들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보라는 거야? 이 여자 누구냐니까? 그러는 넌 누군데? 누구길래 우리 오빠 옆에 그렇게 붙어 있는 건데? 진짜 황주성 대단하다. 이 여자가 누구냐고? 얘 황주성 세컨드야. 아니다. 임신한 네가 세컨드인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와이프한테 사업자금만 받고 정리할 거라며. 나한테 기다려달라며. 근데 뭐 세컨드? 오빠 바람 폈어? 그걸 네가 물을 건 아니지 않니? 전처랑 만난 것도 바람이야. 너도 내연녀라고. 아니다 닥치고 오빠가 설명해봐. 이 여자 뭔데? 나 사랑한다며. 나밖에 없다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 셋이 고성이 오고 가는데 아파트 전체에 울리더라고요. 혼 좀 나봐라 싶어 데리고 온 건데 괜히 피곤한 일에 휘말렸구나 싶어 저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터진 거예요. 눈이 돌아간 내연녀가 전처에게 달려든 겁니다. 근데 황주성은 임신한 전처를 보호한다고 내연녀를 막아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더 정신이 나간 내연녀가 전처한테 욕 퍼붓고 발길질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황주성이 이 사람 임신했다면서 그만 좀 하라고 내연녀를 밀어버린 겁니다. 좁은 아파트 복도에서 힐을 신고 있던 내연녀는 그대로 쓰러져 아래층 계단으로 굴렀습니다. 순식간이었죠. 황주성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전처도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제일 먼저 휴대폰을 꺼내 119를 불렀죠. 아무리 내연녀라지만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사고가 나니 일단 신고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후 구급차가 왔고 다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황주성의 실체만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연녀는 병원 응급실로 갔고 얼마 뒤에 그 여자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황주성 보고 무슨 사이냐고 묻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참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다 얘기했고 제 얘기를 들은 내연녀 아버지는 황주성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깜빵을 보낼 거니만이 난동을 피웠습니다. 황주성은 저보고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죠. 모른 척하고 그대로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다 보니 황주성도 소송까지 못 가고 합의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황주성과 내연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인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받지 않으려다 혹시나 우리 사이에 남은 일이 있나 싶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 술에 취한 목소리로 자기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소라야, 나 좀 살려줘라. 살려줘. 무슨 일로 연락한 거야? 용건만 말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전처는 그날 일로 유산하고 미연이는 자기 하반신 마비 올 것 같다고 나 고소하겠대. 그러면서 막 우는데 덩치도 우락부락한 인간이 질질 짜고 있을 거 생각하니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죽을 것 같다는 거야. 네가 제일 멀쩡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한 년은 뇌진탕에 허리 다치고 한 년은 유산하고 나는 이혼녀 되고 죽어 마땅한 네가 제일 멀쩡한데 어디 전화해서 울고 지랄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미연이 아빠란 사람이 우리 센터 찾아와서 나 일도 잘리고 돈도 없어. 나 좀 살려주라.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달려가서 널 죽여도 시원찮아. 알아?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잘해줄 때 잘하지 그랬어. 그년이 그러더라. 네가 나랑 결혼하는 거 봉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러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지. 바람도 모자라서 전처까지 만난 주제에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고 싶니? 이만 끊어. 너 죽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냐. 우리 이혼했잖아. 미연이한테 빌던 유산한 네 전처한테 빌던 알아서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혹시 죽어서 장례 치르더라도 부고 문자도 보내지 마. 알겠니? 그러고 저는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인간이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언제까지고 저를 기만하려고 이딴 전화까지 하나 싶어 바로 차단했습니다. 이혼하고 한동안은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워낙 기가 막히기도 했고 거기에 회사 일까지 겹쳐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어린 남자를 밝힌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좋아했던 건데 주변에서 괜한 오해를 살까봐 그것에 대한 고민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저 누군가를 많이 좋아했고 함께 하고 싶어 결혼했을 뿐인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렇기에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린다 한들 신경 쓰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면서 또 몸 관리도 열심히 하며 살 거예요. 물론 앞으로 피트니스는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운동을 배워봐야겠죠. 자신을 사랑한 사람을 2번이나 배신하고 외도를 저지른 전 남편, 그리고 그런 인간들 좋다고 쫓아다닌 내연녀들. 아마 영원히 정신 못 차릴 것 같지만 앞으로도 몸에 새겨진 불륜의 최후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